이 시간에는 아이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리프렉티브 미디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굴절 매질이라는 건데요. 빛이 들어와서 망막에 맺힐 때까지 지나가는 길인데, 첫 번째는 코니아, 각막이라고 부르는 부분 있죠. 이 그림상에서 코니아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는 아쿠아스 휴머라고 액체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렌즈를 통과하게 돼요. 그 뒤에 비트러스 바디라는 크고 젤리처럼 생긴 투명한 물질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망막에 도착하게 됩니다. 빛이 망막에 도착한 뒤에는 신경을 따라서 이제 뇌의 뒤쪽에 가서 물체를 인지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이제 의사가 되실 텐데요. 의사가 되면 처음에 인턴 생활을 하게 되죠. 인턴 생활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만났을 때예요. 다른 과를 돌 때는 위에 레지던트 선생님이 다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만 인턴이 응급실에서 환자를 만났을 때는 혼자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어떤 과를 콜해야 되는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숙련된 사람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안과를 콜해야 된다. 이것이 안과의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과를 나중에 국가고시도 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자세히 공부하지는 못하거든요. 머리를 다쳐서 왔어요. 딱 보니까 성형외과도 불러야 되고 신경외과도 불러야 되고 안과도 불러야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 그런데 안과가 응급인지 아닌지를 빨리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자에게 앞이 보이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앞이 보인다고 하면은 각막, 아쿠어스 휴머, 렌즈, 비트러스 바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리프렉티브 미디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는 응급 상황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 눈이 많이 아프다고 하고 심하게 다친 것처럼 보여도 잘 보인다고 하면은 초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겉에서 보기에 그렇게 많이 안 다친 것처럼 보여도 앞이 안 보인다고 했을 때에는 빨리 안과를 콜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각막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눈의 앞쪽에 이렇게 투명한 막으로 되어 있죠. 그 안에는 퓨필, 동공도 보이고, 그 다음에 홍채도 각막을 통해서 보일 거예요. 각막은 굴절력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빛이 안으로 들어오다가 망막에 맺히려면 빛을 굴절시켜서 한 곳에 모아야 하는데, 물론 렌즈도 기능을 해서 모으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코니아의 휘어진 이 파트에서 빛이 굴절이 되고 조금 더 미세한 컨트롤을 렌즈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렌즈가 없어도 이 코니아 역할 때문에 뚜렷하게는 보이지 않아도 흐릿하게는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초점을 모아주는 기능을 해요. 코니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혈관이 없고 신경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혈관이 안 보이죠. 혈관이 만약에 코니아에 있다면 우리 눈앞에 항상 혈관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또 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눈이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깜빡깜빡 반응하고 이렇게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코니아 영양 공급도 잘 받아야 되는데요. 듀얼로 받고 있어요. 이중으로. 바깥쪽에서는 산소 에어에이싱을 받는데, 산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기 중에 있던 산소가 눈물에 녹아 들어와 가지고 코니아로 흡수돼요. 또 뒤쪽에 있는 아쿠아스 휴머가 영양 공급을 합니다. 눈약 넣고 있네요. 흔히 보는 풍경 중에 하나죠. 안과에 가면 이렇게 간호사들이 눈약을 넣어주는데, 저희 이 아이도 한번 안과에 가서 눈약을 넣었다가 간호사가 눈약 넣는 걸 딱 한번 본 순간 제가 바로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하고 제가 넣었어요. 간호사가 눈약을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넣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대로 눈 알약이 그대로 코니아에 떨어지겠죠. 자, 코니아는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기가 깜짝 놀래요. 환자가. 자, 그 다음번에 반대쪽 눈 또 넣을게요. 혹은 한 방울 더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환자는
또 깜짝 놀랄 거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고 눈을 깜빡깜빡하게 되고 안약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코니아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흰 동자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컨정타이바, 파필라리 피필 눈꺼풀에 있는 결막 위에다가 물로 되었든 연고로 되었든 안약을 떨어뜨리더라도 눈 전체에 눈을 깜빡이면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을 밑으로 살짝 내린 다음에 저 밑에다가 눈 위에 쳐다보세요 하고 넣으면은 놀라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죠. 눈에 상당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우리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고 몸의 창이라고도 하죠. 마음의 창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화가 나면 동공으로 혹은 눈물로 혹은 요즘은 그런 말도 많이 하죠. 눈으로 욕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몸의 창이기도 해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몸 속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냥 속 보인다 할 때 입 벌리고 그 속이 보이는 것은 사실은 그건 우리 몸 속은 아니죠. 그렇지만 각막을 통해서 보이는 홍채는 몸 속에 해당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몸 속을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홍채로 이렇게 건강진단을 한다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 지금도 미국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하고요. 제가 전에 어디 유명하신 분 뭐 영양상담을 잘해준다고 그래서 유명한 병원에 갔었는데 홍채 사진을 찍더라고요. 홍채 사진을 찍어가지고 홍채가 몇 시 방향에 뭐가 있으니까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몇 시 방향에 뭐가 있으니까 뭐가 부족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거 사진 한 장 찍고 그냥 보통 사진 찍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30만 원 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역 세포들이 컨택을 안 해요. 그래서 면역적으로 각막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 거 각막을 내 각막을 떼내고 내 눈에다가 덮으려면은 만약에 우리 뭐 간을 이식한다, 콩팥을 이식한다 그러면은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막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관이 안 오고 혈관 속에 있는 세포들도 컨택을 안 하기 때문에 면역 세포들이 와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각막 제공자가 나타났어요 하면은 그날 오후에 가서 바로 수술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기자는 좀 많죠. 그래서 이제 눈을 이식받았다 그러면 눈 알을 이식받는 게 아니고 각막을 이식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각막밖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쿠아스 휴머 안방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안방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리아리 프로세스에서 만든다고 그랬죠. 실리아리 프로세스에서 만든 다음에 그 바로 옆에 공간으로 빠져나오는데 그 공간 이름이 포스티어리어 챔버예요. 챔버는 이걸 얘기해요. 뒤쪽에는 비트러스 바디가 있고 앞쪽으로는 퓨필이 있고 물론 동공 쪽으로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겠죠. 그 사이 공간 이제 강의록에는 어디 공간이라고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실리아리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진 아쿠아스 수며 완전 투명해요. 아쿠아스 수며가 포스티리어 챔버로 들어가고 이것이 다시 퓨필 동공을 통해 가지고 앞쪽 엔티리어 챔버라는 곳으로 나와요. 자, 엔티리어 챔버는 어디냐면 이 그림에서는 뭐 전체를 다 안 그리고 절반만 표시를 해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퓨필 앞쪽으로 각막 뒤쪽으로 저 안에 액체가 차 있다는 거죠. 아쿠아스 수며가 이렇게 액체가 차 있어서 엔티리어 챔버로 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여기 보면 스클레랄 비너스 사이너스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정맥인데요. 혈관인데 스클레랄 비너스 사이너스라고 부르기보다 슐렘스 캐날이라고 많이 불러요. 자, 무슨 뜻이냐면 아쿠아스 휴머도 마치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처럼 혈액에서 나와서 혈액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혈액 속 성분과 뭐 소듐이나 포타슘 이런 성분들도 실제로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세포들은 다 걸러지기 때문에 투명한 그런 액체다 이런 뜻이에요.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순환하고 흡수가 되죠.
자, 렌즈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렌즈가 가운데 있고 위에 그림은 멀리 쳐다볼 때 렌즈가 얄팍해져 있고 밑에 그림처럼 B처럼 가까운 데 쳐다보려면 렌즈가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조닐라 파이버가 뭐 텐션을 갖춘다, 릴렉스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조닐라 파이버를 렌즈의 서스펜소리 리가멘트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서스펜소리 리가멘트가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렌즈가 납작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당기는 힘이 떨어지고 릴렉스 되면은 렌즈가 두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볼 때 이걸 잡아당겨가지고 조절한다는 거죠. 원래 렌즈가 가지고 있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은 두툼해져요. 자, 어코모데이션 리플렉스라고 그래가지고 무언가 물체가 가까이 오면 내 눈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의 9시 방향에 있는 그림은 눈동자를 보세요. 눈동자를 보면은 눈도 앞을 쳐다보고 있고 동공이 보이고 있고 밑에 그림에는 렌즈로 빛이 보이는 것이 보이죠. 근데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손가락을 가운데에 가까이 대면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시가 된 것처럼 눈이 안쪽으로 모이고 잘 보면은 동공도 작아집니다. 동공도 작아지고 그리고 렌즈도 두툼해져요.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걸 보고 어코모데이션 리플렉스라고 불러요. 비트러스 바디는 여기 들어있는 부분이 비트러스 바디예요. 젤리처럼 생겼고 말랑말랑한다는 얘기예요. 완전 투명하고 아이보리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 그림상에는 이렇게 큰 기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요거 없습니다. 요거 안 그려야 되는데 이거 그려놨어요. 이거 있는 경우는 뭐냐면요. 발생할 때 이쪽으로 이제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잘못 그린 안구 근육의 종류와 신경균 분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근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7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 종류의 렉투스, 외우기 쉽죠? 수피리어 렉투스, 인피리어 렉투스, 미디얼 렉투스, 레터럴 렉투스. 두 종류의 오블리크, 수피리어 오블리크, 인피리어 오블리크. 한 종류의 눈꺼풀로 가는 것, 리베이터 팔페브레 수피를 좀 전에 얘기했었죠. 근데 이게 눈꺼풀 속에 있는 것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 종류의 근육이 있는데 두 종류의 근육을 합쳐서 써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수피어리어 타살머슬이라고 써진 거 있죠. 이것이 이제 뮬러 머슬이라고 고쳐 써주세요. 수피어 타살머슬이라는 말 잘 써요. 이것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리베이터 팔페브레 수피리어 머슬 안에 이런 종류의 근육. 그래서 여기 근육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미디얼 렉투스, 레터럴 렉투스 보이시죠? 위 그리고 수피리어 렉투스, 인피리어 렉투스 이 근육들이 있고 더 밑에 요거 그림이죠. 그 다음에 수피리어 오블리크와 인피리어 오블리크. 인피리어 오블리크는 이 아래쪽만 이렇게 돼 있고요. 수피리어 오블리크는 위쪽으로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한번 꺾여서 벨리가 두 개예요. 이런 식으로 돼. 인피리어 오블리크는 이 맥실라에서부터 그냥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것들은 이제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보를 빼고 나서 근육을 보면은 근육이 어떤 식으로 붙어 있냐면 뒤쪽에 수피리어 오비탈 피쉬하고 인피리어 오비탈 피쉬가 보이는데 그 주변에 커먼 텐디너스 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텐디너스 링이 삥 원을 두르고 있어요. 수피리어, 미들, 인피리어, 수피리어, 인피리어, 미디얼, 레터럴 렉투스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피리어 오블리크 것은 약간 옆에 붙어 있고 이렇게 리베이트 팔페르 수피리어도 붙어 있죠. 인피리어 오블리크는 맥실라 있는 데서 나옵니다. 옵틱 너브가 가운데로 빠져나오는 것이 보이네요. 그 가운데 옵틱 너브 속에 또 센트럴 아터리, 센트럴 레티나 아터리, 센트럴 아터리 오브 레티나. 그래서 아이볼의 무브먼트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예전 같으면 제가 진보를 가져와 가지고 강의실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어떤 축을 봐야 이거 이해를 하실 수 있냐면요. 버티칼 엑시스, 눈이 움직이는 축을 잘 보셔야 돼요. 근육이 여기 보시면 오블리쿠스는 뒤로 가 있어요. 뒤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뒤 좌우 해가지고 이쪽 사분면에 근육이 와 있고 이쪽 뒤를 통과해요. 이 축의 뒤를.
자, 미디얼 렉투스가 잡아당기면 눈이 이쪽으로 하겠죠. 코인 쪽으로 쳐다보겠죠. 자, 왼쪽 보세요 하면은 이쪽 눈도 이쪽 봐야 되고, 이쪽 눈도 이쪽 봐야 되죠. 그럼 왼쪽 보세요 그러면은 오른쪽 눈에서는 미디얼 렉투스가 컨트랙션을 하고, 레터럴 렉투스는 릴렉스가 되겠죠. 여기서는 눈이 아이보리 가려면 레터럴 렉투스가 컨트랙션을 하고, 요건 릴렉스. 그래서 왼쪽 쳐다보세요 했을 때에는 오른쪽 눈의 미디얼 렉투스하고 왼쪽 눈의 레터럴 렉투스가 작동을 합니다. 액티베이션을 해요. 수프리 오블리크 작동하면 위로 올라가겠죠, 눈이. 위로 해서 위 쳐다보세요 하면 양쪽 다 수프리 렉투스, 아래쪽 쳐다보세요 하면 양쪽 다 인피리어 렉투스. 자, 요건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피어리어 오블리크예요. 자, 수피어리어 오블리크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축의 뒤쪽으로 가요. 그래서 얘가 수피어리어 오블리크가 컨트랙션 하면 얘가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당기냐면 이렇게 축의 뒤쪽으로. 그래서 아이볼을 이쪽으로 회전시키니까 아이볼이 레터럴 워드, 귀 있는 쪽을 쳐다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원이 이게 구로 돼 있죠. 구로 돼 있어서 이 축보다 더 뒤쪽에 있는 데를 잡아가지고 이 축의 앞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힘을 나눠 설명하면 이거 지금 또 문과생들 혹시 있으면 더 어려워하는데, 이게 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힘을 나눠서 설명하면 이쪽으로도 힘이 가고 이쪽으로도 힘이 가는 거예요. 두 개로.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힘은 아이볼을 이쪽으로 당기고, 이 앞쪽으로 가는 힘은 이게 입체로 되어 있으니까 아이볼을 앞으로 굴려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눈이 다운워드. 그래서 수필 오블리크가 수축을 하면은 눈이 다운워드 레터럴워드로 이렇게 수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리베이트 팔페 수필러스가 근육이 이렇게 쭉 붙어 있고, 타살머슬은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밀러머슬은 신경 지배 받는 거하고, 얘는 지금 오큘모터 너브 신경 지배를 받고, 밀러머슬은 심파스틱 너브 신경 지배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나 지금 엉뚱한 소리 같은 것 같은데. 리베이트 팔페브럴 수피리오리스는 서드 세 번째 오큘모터 너브의 지배를 받고, 윌러머슬은 심파세틱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눈을 뜨려면은 오큘모터 너브가 작동을 하고, 눈을 감을 때는 오비큘레스 오큘리, 이게 7번 제가 원래 로마자로 써야 되는데 쓰기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눈을 뜰 때는 3번, 눈을 감을 때는 7번 뇌신경이 작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심파세틱 너브도 일부 와 있네요. 심파세틱 너브도 와 있어 이렇게 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조용히 해서 잘 들으시면 깜짝 놀랐어야 되는데, 이렇게 깜짝 놀랄 때 눈이 번쩍 떠지죠. 그때 윌러머슬이 작동한다는 뜻이. 심파세틱 톤이 확 올라가면 이렇게. 자, 오비탈 프랙처입니다. 눈이 뼈가 깨져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탁 눈을 때려가지고 밑에 뼈가 깨지면 밑에 인피리어 렉투스 머슬보다 인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이 더 아래쪽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겉에서 보기에는 괜찮지만 눈이 저 안쪽에가 깨져가지고 만약에 뼈 사이로 근육이 잡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안 움직여요. 특히 뭐가 안 움직이면 인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이 안 움직이게 돼요. 한쪽만 그렇게 되겠죠. 양쪽이 동시에는 안 되고, 그럼 한쪽 눈 알이 잘 안 움직여. 반대쪽 눈은 잘 움직여. 그러면은 어느 한쪽을 쳐다보려면 한쪽 눈알만 움직이겠죠. 그러면 옵티컬 엑시스가 안 맞아가지고 물체가 두 개로 보여요.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볼을 눈을 뜨고 눈꺼풀에다 손을 대고 한쪽 눈을 꽉 눌러보세요. 그러면 모든 물체가 다 두 개씩 보이죠. 그렇게 디플로피아라고 하는 그런 할 수 있습니다. 신경지배는요, 레터럴 렉투스는 업디슨트 너브가, 수필 오블리크는 트로클리아 너브가, 이 두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큘로모터 너브가,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윌러머스는 제외하고요, 오큘로모터 너브가 지배해요. 그래서 레터럴 렉투스 6번이
지배하고 수피리어 오블리크를 4번이 지배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쓰냐면 L6SO4 레터럴 렉투스는 6번, 수피리어 오블리크는 4번이 지배한다. 외우기 쉽죠? 뭐 H2SO4 이런 것 같죠? 물론 제가 만든 거 아니고 교과서에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시 수술할 때는 이 머슬들을 약간 앞으로 당겨주거나 뒤로 당겨줘 가지고 이렇게 초점이 맞아서 잘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제 사시가 된 상태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요, 우리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왼쪽 눈과 오른쪽이 축이 안 맞으면 그걸 뇌에서 해석을 해요. 해석. 그래가지고 그 축에 그 눈이 비틀어진, 한쪽 눈이 비틀어져 있어도 비틀어진 축에 우리 뇌가 적응을 해요. 놀랍죠? 그래가지고 한 개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을 해놓으면은 그 축이 이제 원래 가야 되는 축으로 돌아왔겠죠? 그러면 뇌에서 해석하던 것과 안 맞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면 물체가 두 개로 보여요. 어른어른하게. 적응도 살기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뇌가 다시 적응하기 시작해요. 몇 개월에 걸치면은 적응을 해가지고 물체가 한 개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사시수술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살고 계신 분이 계시면 이렇게 안고 가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엔 좀 불편하지만 이제 계속 고쳐서 이렇게 지낼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빗에 있는 신경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신경은 옵틱 너브죠. 그 다음에 굴리오멘타 너브, 옵틱 너브, 업디스 너브, 트로클리아 너브가 L6SO4 신경 지배를 하려고 오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실리아리 갱글리아라고 하는 공공을 조절하는 이 눈물샘도 조절하고 이렇게 그 심파세틱, 파라심파세틱 이런 조절 기능하는 갱글리아가 와 있습니다. 옵틱 너브는 오빗에 있는 뒤의 공간에 비해서 길이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약간 S자로 휘어졌다고 그럴까요? 그 속에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 아이볼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앞으로 밀려나올 수도 있거든요. 가령이 들면은 하이퍼사이로이디즘처럼 갑상샘 기능 항진증, 눈 아이볼이 앞으로 막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도 옵틱 너브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찢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옵틱 너브는 다른 신경과는 달라요. 다른 신경이라는 건 나머지 크라니얼 너브들 11개들은 페리페랄 너브인데, 얘도 페리페랄 너브죠. 두 번째 크라니얼 너브니까. 그런데 얘는 센트럴 너브 시스템과 거의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같냐면 메닝지스가 아이볼에 들어갈 때까지 감싸고 있다는 점과, 완전히 감싸고 있다는 것과, 그 안에 CSF가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페리페럴 너브에서 볼 수 있는 슈완세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손상당하면 CNS처럼 다시 재생이 안 된다는 거.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은 재생이 되죠. 근데 CNS는 재생이 안 되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옵틱 너브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뇌가 길게 자라나온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오빗을 위에서부터 뇌에 있는 데를 꺼내고 나서 잘라 들어가면 그림에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지방들 보이고 근육들 보이고 이걸 깨고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아이볼도 보이고 그렇죠. 여기는 해부하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옵살믹 아트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눈으로 들어온 동맥은 하나고 그게 옵살믹 아트리.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에서 나와요. 금지가 나온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옵살믹 아터리와 옵틱 너브가 같이 아이볼로 들어오죠. 옵틱 캐널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억나시죠? 나야 돼요. 들어온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혈관 중에 하나가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센트럴 아트리오 레티나가 옵틱 너브 속을 뚫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저기 뒷면이 아닙니다. 가운데로, 신경 가운데 센터 뚫고 들어가가지고 퍼지는 거죠. 이렇게 쫙 퍼지죠. 뒷면이 아니고 신경 속으로. 절단면을 보면은 옵틱 너브가 있고 이 속에 혈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옵살믹 아트리 가지는 수프라 트로클레, 수프라 오비탈 아트리. 자, 요거 스칼프에서 설명했었네요. 첫 시간에.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자이고마티코, 템포랄, 자이고마티코, 오비탈, 그런 포레몬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같은 이름의
아트리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있고요. 페이스로도 나온다는 뜻이죠. 템포럴 리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엔티리어 포스트 에스모이달 포레이먼 기억나시나요? 그 포레이먼들로 똑같은 이름의 아트리들이 들어간 다음에 얘네들이 에스모이드 본에서부터 직각으로 수직으로 위쪽으로 꺾입니다. 수피리어 파트로 올라가요. 수피리어 파트로 올라가면은 스컬 베이스가 나오겠죠. 스컬 베이스 엔티리어 크라니얼 포사에 보면은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에 있는데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에도 여기 구멍과 똑같은 이름의 구멍이 있죠. 엔티리어 에스모이달 포레이먼, 포스트 에스모이달 포레이먼. 이거 공부하면서 왜 오빗에도 있고 스컬에도 있지? 이렇게 따로따로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셨어야 돼요. 그쪽으로 혈관이 이어지게 됩니다. 롱 포스트 실리아리 아터리, 실리아리 아터리들이 있어가지고, 안구 혈관 코로이드 실리아리 바디 아이리스를 형성해. 롱 포스트 실리아리, 숏 포스트 실리아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레티나의 바깥쪽 층으로 이런 코로나 층 형성이 되고, 코로이드 층이 형성이 되고, 코로나가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코로나라고 그러네. 레티나의 안쪽 층으로는 센트럴 아트리 레티나가 와서 레티나를 듀얼 블러드 서플라이를 해준다. 고 되어 있습니다. 빛을 눈에 비치면 동공이 작아지죠. 피필라 라이트 리플렉스라고 그러고요. 옵틱 너브를 통해서 빛이 들어갔다가 동공을 줄이는 오플로모타 너브. 여기서 동공이 반응을 해요. 임상적인 거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카타락은 노화 현상인데요. 렌즈가 혼탁해져요. 되게 어떻게 되냐면 정확한 건 알지만 50세 되면 50%, 60세 되면 60%, 70세 되면 70% 사람에서 백내장이 온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세시방에 있는 그림처럼 동공이 까맣게 보여야 되는 부분이 하얗게 이렇게 됩니다. 강아지도 볼 수 있어요. 개도 카타락이 온 거예요. 걔도 사람들 걸리는 병 많이 걸리죠. 당뇨병도 걸리고 백내장도 걸리고 전에 저희 집에 있던 개가 백내장에 걸렸었는데 얘가 늙어가지고 냄새도 잘 못 맡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올 때마다 그냥 저를 보고 막 낯선 사람 보듯이 막 짖고 막 물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10년 넘게 키운 개가. 그래서 내가 이놈 자식이라고 막 발로 차려고 그랬거든요. 들어올 때마다 너무 심하게 짖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안과 의사셨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보시더니 야, 이 개 백내장 걸렸다. 너 이 개 발로 차지 마라. 네가 안 보여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봤더니 이렇게 하얗게 백내장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뭘까 하고 통계를 내는 겁니다.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제왕절개 수술 3위고요.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 2위입니다. 1위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술인데 누구나 다 알지만 누구든지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수술, 치질 수술이죠. 수술 환자는 치질 환자가 제일 많은데 10만 명당 수술 건수, 그러니까 수술 환자 수가 아니라 수술 건수를 따지면 제왕절개가 2위, 3위고 치액 수술에 비해서 백내장 수술이 더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환자는 치질 환자가 많은데 수술 건수는 백내장 수술이 많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잘 생각해보면 거기는 하나인데 눈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되게 양쪽 다 수술하니까 건수가 더 많을 수 있죠. 그 뒤에 거 제가 통계 찾아봤는데요. 백내장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 노인 사회로 접어들면서 백내장 수술 환자 숫자도 치질 수술을 월등하게 이렇게 앞서고 있어요. 중국에서 가장 블라인드니스 앞을 못 보는 것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백내장입니다. 그냥 놔두면 점점 앞이 안 보이니까 안과 의사 가서 수술해주면 앞을 훤하게 볼 수 있는데 시골에 가면은 하도 거기 인구도 많고 벽지도 많으니까 수술을 못 받고 그냥 앞을 못 보는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자, 녹내장도 많이 들어보시죠? 글라우코마라고 아쿠아 수녀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순환하고 배출되는데 거기가 막히면은 아쿠아우스 휴머의 압력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렌즈를 누르면 그게 비트러스 바디를 누르고 비트러스 바디를 누르면 그것이 레티나를 눌러. 그래서 시야가 좁아집니다. 심하면은 글라우코마 코마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글라우코마에 의해서 생긴 코마. 코마 아시죠? 혼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수 상태로 와서 글라우코마 코마로 와서 누워 있으면은 환자 보면은 완전 코마 상태인데 이게
CT를 찍어봐도 뭐 출혈도 없고 코마가 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환자는 코마 상태. 그럼 의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뭐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자, 이럴 때 혹시 글라우코마 코마인지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 돼요. 그래서 글라우코마 코마는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압력이 올라가다 있는 것이니까. 대답을 기다리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눈을 감고 있겠죠? 눈을 감고 있으면은 아이볼을 내 손으로 이렇게 눌러봐요. 말랑말랑한지. 그러면 딱딱해져 있어. 볼처럼 딱딱해져 있어. 그럼 평소에 내가 아이볼이 이게 돌처럼 딱딱한지 말랑말랑한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비교해보면 알겠죠? 환자 눈 한번 눌러보고 내 눈 한번 눌러보고 그러면 내 눈에 비해서 더 딱딱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백내장은 이렇게 흐리게 보이고 녹내장은 주변이 녹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녹내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코니아 리프렉스라고 해요. 코니아를 이렇게 기틀 같은 걸로 살짝 건드리면은 눈을 깜빡이게 되는데요. 트리즈맨 러브가 센서리고 트리즈맨 러브 지난번에 센서리 얘기했었죠. 페이셜 러브가 눈을 감기 때문에 오비클러스 오클리 트리즈미나 림프 페이셜 아웃풋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트럴 아트리 레티나가 막히면은 이것이 엔드 아터리, 아나스토모시스가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네스가 올 수 있어서 안과에서는 흔하지 않지만은 이런 경우는 초응급 상황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